상욱이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눈물 범벅 얼굴로 치킨 바구니를 밀쳐버렸습니다. 닭다리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며 바삭한 소리가 허무하게 퍼졌습니다. 상욱아. 제가 손을 뻗었지만 손자는 그대로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치킨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점원과 사장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바닥에 흩어진 닭다리를 주워 담았습니다. 저는 손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어느새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상욱이는 제 슈퍼카 옆에 서서 발로 타이어를 마구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싫어, 싫어. 치킨도 안 먹어. 바보 할아버지. 바보, 바보. 차를 차던 작은 발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다가갔습니다. 상우가 그래도 배고프잖니? 우리 들어가서 같이 먹자. 닭다리 많이 시켜놨단다. 그러나 상욱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안 먹어. 나 아줌마랑만 먹을 거야. 바보 할아버지랑은 싫어. 그 말의 순간 제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을 제가 다시 얻을 수 있을까? 상욱이는 차 옆에 쪼그리고 앉아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엉망진창 낙서를 하며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그 옆에 서 있다가 결국 조심스레 아이를 안아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싫어, 치킨도 안 먹을 거야, 바보 할아버지. 콧물과 눈물로 얼굴이 번진 상욱이는 고개를 창밖으로 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붉은 차체가 도로 위로 미끄러져 나갔고 엔진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거대한 강물처럼 양옆으로 흘러가며 아이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우가 어디로 가고 싶니? 바람 쐬고 싶은 데가 있으면 말해보렴. 몰라, 엄마 있는데. 조용히 흘러나온 대답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시속 100, 150, 200. 도로 위 바람이 창문을 때리며 고함쳤습니다. 잠시 후 조수석에 기대 있던 상욱이가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이 네온사인 불빛에 비쳤습니다. 빠르다, 무섭다. 저는 속도를 늦추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있잖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 상욱이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젓고 중얼거렸습니다. 싫어, 난 할아버지랑 안 살 거야. 그 말에 저는 다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상욱이는 신발도 벗지 않고 현관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나 안 잘 거야. 게임할 거야. 치킨도 안 먹을 거야. 문을 쾅 닫고 들어간 아이의 외침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손자가 밀쳐낸 닭다리 하나가 아직도 비닐봉지에 담긴 채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치킨 한 조각 안 먹고 살아온 제가 오늘 아이 덕분에 처음 맛본 음식이었습니다. 그 맛은 놀라웠지만 아이의 울음소리에 전혀 즐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닭다리를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아이와 함께할 수 있을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사랑이란 건 이렇게 어려운 건가? 밤은 깊어가고 대저택의 불빛은 모두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상욱이와 함께하게 된 첫째 날 저는 상욱이를 위해 처음으로 요리를 해보았습니다. 특어급 한우 안창살을 구워 그 위에 구운 송이버섯을 올려 마무리했습니다. 제 눈에는 훌륭한 음식이었지만 상욱이는 한 입도 먹지 않고 싱크대로 던져버렸습니다. 아, 언제쯤 이 아이가 저를 향해 웃어줄까?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째 날 상욱이를 놀이터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네를 타던 상욱이는 균형을 잃고 넘어져 크게 울었습니다. 제가 달래보려 팔을 내밀었지만 그는 제게서 최대한 멀어지려고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아프고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누구를 닮아서 균형 감각이 그렇게 없는지. 울고 있는 상욱이를 보니 속이 상했습니다. 셋째 날 상욱이가 짜파게티를 먹고 싶다고 해서 처음으로 끓여봤습니다.
어렸을 적 라면을 생각하며 끓였는데 물이 너무 많아서 포장지의 사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상욱이는 한 숟가락 뜨고는 얼굴을 찡그리며 싫어 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음식은 그대로 식탁 위에 남았고 그는 장난감 자동차를 던지며 제게서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금씩이라도 다가갈 수 있겠지라고 다짐했습니다. 넷째 날 저는 상욱이를 근처 미술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상욱이는 그림을 보기는커녕 내 손을 뿌리치고 다른 아이들 사이로 뛰어다녔습니다. 설명하려고 해도 내 말을 무시하며 장난치기만 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오늘도 실패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사이에서 뛰어노는 상욱이의 모습을 보니 나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다섯째 집에서 블록을 같이 쌓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욱이는 화가 난 듯 블록을 내게 던지고 부석곤에 옆에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상욱이는 블록 놀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가 봅니다. 여섯째 날 상욱이와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상욱이는 뛰어다니며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상욱이의 손을 잡으려는 시도에도 허탕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오늘도 허살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곱째 날 상욱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려고 했습니다. 상욱이는 나와 같이 읽기 싫다며 책을 찢어버렸습니다. 이 책도 새 책이었는데 읽어보지도 못하고 나는 조용히 그의 행동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친해져서 언젠가 동화책을 읽어주겠다고.